여야가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 다음 달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석 달 안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권용범 기자입니다. 여야가 내일 오후 9시 본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급 속도를 강조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미래통합당이 한발 물러선 겁니다. 추경심사에 나서는 발걸음을 시작한 만큼 미래통합당에서 화끈하게 통크게 추경심사에 임해주고 또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추경을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로. 오늘 오전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데 국채 발행 규모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에 다음 달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나머지 가구는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과 전자화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석 달 안에 받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하는 특별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조 3천억 원으로 늘었는데 3조 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던 1조 원은 예산을 재조정해 마련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경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내사에서 수사로 본격 전환했습니다. 오 전 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또 다른 성추행 의혹 건도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제출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발장입니다. 오 전 시장이 지난해 초 여성 공무원을 관용차로 불러 5분간 성추행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피해 여성이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일자리를 구해주고 확약서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문제를 안 삼는 조건으로 그 확약서를 쓴 것 같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검찰에서 해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임기 전에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무는 저희 팀에서 했는데 지난달에 그만뒀어요. 3월 달에.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면서 오 전 시장은 사퇴 나흘 만에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 지도부를 꾸리기 위한 원내대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에 앞서 당선자 총회를 여는데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치부 김도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먼저 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달 7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열흘도 안 남았는데 후보군이 좀 추려졌나요? 네, 어제 4선의 정성호 의원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개파색이 옅은 비문계 의원으로 꼽히는데요. 출마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사심없는 무게파 비주류인 저 정성호가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 의원은 과거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를 돕기도 했었죠. 여기에 친문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태년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까지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고심하던 윤호중 사무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지지 기반이 겹치는 김태년 의원과 사실상 힘을 합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친문 초선 당선인이 많아서 김태년, 전해철 두 사람이 2강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예. 다만 친문표가 나뉘고 당권파에 대한 반발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 다음 달 7일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야기를 해보죠.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 어제 통합당 3선 당선인들이 절차를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할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오늘 열리는데 어제 3선 당선인 10명이 여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반을 떠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요. 들어보시죠. 향후 당의 명운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선자 총회에서 당의 개혁 방향과 내용에 대해 총의를 모은 후 이를 바탕으로 지도체제가 정해져야 한다. 네, 전국위에 앞서 당선인 총회를 먼저 열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은 전국위를 미루기 어려운 만큼 당선인 총회를 오늘 오전 10시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당내에선 별 대안이 없는 만큼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지만 비대위 무용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 벌어질 치열한 토론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이 내년 4월에 열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오 전 시장의 제명까지는 사실 예견된 일이었죠. 내년 4월로 예정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인지 여기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 차기 부산시장 선거에서 공천하지 말라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 전 시장이 성추행으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만큼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무공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개별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선거는 차기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고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가 있다면 막을 도리가 있겠냐며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총선이 끝났지만 이 21대 국회 준비로 여야 모두 숨고를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1년 만에 광주법정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회고록에 표현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하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한 전 씨. 방청석에서 살인마라고 소리치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연희동 재택에서 나선 전두환 씨는 검은색 중절모에 마스크를 쓰고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광주법정에는 4시간을 내리달려 도착했습니다. 차량 주변에는 5.18 유족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기자를 바라보나 싶더니 그대로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않으실 겁니까? 오후 2시에 시작된 재판은 3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 초반 잘 들리지 않는 듯 판사의 질문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말했습니다. 전 씨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은 없다며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했을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후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다가 급기야 재판 시작 47분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전두환 살인마라고 소리를 치자 깜짝 놀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로 결정됐으며 검찰 측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어제 광주지방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광주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눈앞에서 전 씨를 마주한 광주 시민들은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오전 11시쯤 전두환 씨가 광주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 앞은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씨가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서면서 큰 충돌은 피한 상황. 시민들은 침묵 시위와 동상 퍼포먼스를 벌이며 비폭력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구속 처벌해라! 재판이 끝나고 모습을 드러낸 전 씨를 향해 시민들은 계란 등 오물을 던졌습니다. 전 씨는 경호원들이 우산을 펼쳐 오물을 막자 겨우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법원에 출석한 전 씨는 이번에도 참회의 말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지침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송목밴드, 일명 안심밴드가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작동되고 일정 거리를 이탈하면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착용을 강제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자가격리 위반자가 안심밴드 착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설에 격리됩니다. 교육 현장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가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이지만 서로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강의를 듣다 딴짓을 하면 바로 선생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정원이 8명인 영어 시간. 멀리 떨어져 앉은 학생 2명에 나머지는 컴퓨터 모니터로 출석합니다. 정윤, thank you, and Minji too. 처음에는 학생도 강사도 낯설기만 했지만 이제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니 만족도도 높습니다. 저도 그런 거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학원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이 수업이 가능해서. 실제 이런 수업 방식이 늘어나며 요즘은 인터넷 강의 대신 라이브 방송, 일명 라방이 대세입니다. 수업 시작과 동시에 댓글이 올라오고 교재 받으신 분들 채팅창에 인사해주세요. 카메라의 송출 장비와 조명까지 하나씩 마련해 시작한 강의는 벌써 5주차. 이 학원 라이브 방송 채널은 한 달 사이 57%가 늘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막 라이브가 송출이 안 되고 되게 우왕좌왕하다가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피로가 싹 가셔지는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 수업 중 딴짓을 할까 학습 태도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제 시간에 컴퓨터 앞에 앉지 않으면 바로 선생님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학습을 하긴 했는데 오늘 학습 시간에 아직 출석을 안 해주셨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작한 온라인 교육. 언택트 열풍이 교육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울산의 40대 남성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속옷을 세탁한 다음 사진을 찍도록 하는 숙제를 내줘 논란입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우리 반에 미인이 너무 많아 남자친구들은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외모를 평가하는 표현이 담긴 댓글들.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부모들까지 가입된 SNS 단체 대화방에 남긴 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학이 늦춰져 SNS에 자기소개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뒤 부적절한 댓글을 단 겁니다. 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고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가 반성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4일 해당 교사는 효행 숙제라며 자기 속옷을 세탁해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했고 이번엔 이쁜 속옷 등의 댓글을 또 썼습니다. 분노한 학부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지만 해당 교사는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게시글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성희롱 의심 상황을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 사모펀드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상처를 받았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에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 부분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일부 내용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17년 정 교수가 보낸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의 의미를 묻자 강남 건물을 사라는 조 전 장관 조카의 말에 마음이 업돼한 얘기라면서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조카에게 투자자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말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에도 말을 따라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돈에 관심이 없고 정직하며 명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재판의 심리를 다음 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유가족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참위는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건물 내부를 걸어다닙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딸 유민 양을 잃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했던 김영호 씨가 입원했던 병원 안입니다. 한 명은 병원장, 다른 한 명은 국정원 현장 조사관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김 씨는 CCTV에 대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제 주변에 사찰이 많이 들어왔었고 병원에 실려온 날 정보요원이 따라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무전기가 꽂혀 있는 거 보면 저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 씨 등 유가족에 대해 국정원이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들 전반에 대해서 사찰이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여론 조작을 실행하는데 관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 제언을 했다. 사참위는 또 국정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여론을 왜곡하고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사찰 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참위는 특정된 국정원 전 현직 직원 5명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온라인 개학으로 아이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인 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혹시 동물 좋아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는 어떨까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가정집 마당에 동물원이 들어섰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동물 인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에 자리 잡은 판다부터 코끼리와 연못 속 홍학까지 코로나19로 재택교육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은 거라는데요. 여기에 기부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니 이것만큼 창의적이고 따뜻한 교육이 또 어디 있을까 싶네요. 번지점프나 패러글라이딩 같은 극한 스포츠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스릴이 넘칠수록 위험성도 커지는 법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 속 이 남성은 최근 아찔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나무와 충돌한 후 추락한 건데요.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패러글라이더를 보면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가죠. 온몸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퇴원하면 제일 먼저 가족과 외식을 하고 싶다는 이 남성. 하루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나눔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캔자스주에 사는 이 남성은 얼마 전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982년부터 38년 동안 8주마다 꼬박꼬박 헌혈을 해온 결과 지금까지 무려 약 98리터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헌혈을 한 건데요.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 누군가의 혈액이 큰 도움이 됐던 게 헌혈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합니다. 매번 헌혈을 한 후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이 남성. 이름 모를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겠네요.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석가탄신일과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주 후반에는 25도 안팎까지 올라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단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며 쌀쌀합니다. 일교차의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벨기에 건조함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경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영동 지역에서는 양간지풍이 불어오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남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 큰데요. 밤에는 강원 산지에서 최대 순간풍속이 25m가 넘는 바람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불씨 관리는 물론이고요. 야외에 날아갈 물건은 없는지도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의 하늘 종일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 8.6도, 안동은 4.1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서울 20도, 강릉 23도, 전주와 광주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들이 많겠고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